네, 오늘 명언제 단소는 가브리엘 코코 샤넬의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우아함이란 거절이다. 네. 네. 저하고 참 안 어울리는 문장이더라고요. 왜요? 뭐 제가 일단 어떤 우아하지도 않고 거절을 거절 잘 못하시니까?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제가 하고 있는 것도 거절하지 사실은 못해서.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몇 주째 끌려가고 있죠. 근데 재밌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뭐가요? 이 지금 상황이? 이게요? 네. 안 아니요. 재밌나요? 아니요. 끊어. 어쨌건 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주셨거나 어떤 이로움을 세상에 줬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딱 그런 분이에요. 뭐랄까 클래식한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할 때 옛날 유럽에서 이제 막 코르셋으로 몸을 조르거나 패치코트를 한 10겹쯤 껴입고 이렇게 커다란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단어 선택이 약간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게 네. 코르셋으로 조이는 거하고 네. 코르셋으로 조르는 거랑 조르는 건 누굴 죽이려고 이렇게 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조르는 느낌이에요. 죽이는 느낌이에요? 그럼요. 갈비뼈가 이렇게 쪼여들어서 숨을 못 쉰다니까요. 해보셨어요, 코르셋? 해봤죠. MC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드레스를 입은 적이 몇 번 있는데 할 때 보면 이걸 쪼을라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 핏이 살거든요. 그럼 숨을 못 쉬어요. 여자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그거를 평상복으로 입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그쵸. 네. 그거를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게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입었다는 소린데 그럼 되게 힘들었겠죠. 모든 여자분들이. 그리고 이분도 그렇게 이제 뭔가를 변화를 시도했으니까 그 자체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코코 샤넬은 나치의 동조자. 그래서 이제 전범자로 몰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또 그런 모습도 있어가지고 전범으로 쾅쾅 뭐 이 사람은 전범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결론이 났습니다. 났어요? 그렇구나. 네, 났지만 많은 재력자들과 배우 네. 인물을 통하여 좀 구명이 된 측면이 있는데 한 시대에 많은 것들을 반영했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저는 이 코코 샤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오늘의 명언, 우아함 그리고 거절. 이 둘 중에 두 개인 것 같아요. 일단 우아함을 추구했는데 네. 우아함을 추구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거절이 필요한 거죠. 거절이라 함은 실은 많은 것들을 쳐낼 수 있는 용기잖아요. 또 다른 그 명언이 있던데 코코 샤넬의 명언 중에 진정한 우아함의 핵심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심플한 것이 가장 우아한 것인데 그것은 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지금을 생각하는 거절이 아니라 네. 그 전에 있었던 바로크 로코코 시대와의 거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절이라고. 왜냐면 그 시대 전까지는 어쨌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옷들을 입었어야 했는데 여자들이 단순한 옷을 입는 거를 싫어했다는 거죠. 남자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말을 탈 때 몇 겹이 되는 치마를 그대로 말 안장에다 이렇게 얹고 다리를 묶었대요. 그대로 로프로. 떨어지지 말라고. 그건 말을 타는 게 아니죠. 말에 얹혀져 있는 거지. 그렇죠. 비슷하네요, 저하고. 너무 무섭지 않나요? 어릴 때 저 아버지가 네. 짐자전거라는 게 있어요. 짐 실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지지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엄청 높은 짐을 싣고 밧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짐을 배달하는 자전거였는데 네. 아버지가 네. 영화를 보러 가실 때 저를 거기 태우고 묶었다니까요, 정말. 떨어지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고. 어리니까 떨어지면 다치니까. 어떡해. 제가 거의 그 느낌이죠. 어머, 어떡해. 드레스만 입지 않았을 뿐. 그쵸. 너무, 이게 공감하시겠다. 그런 형태에서 여자들이 바지를 입게 만들었고, 그리고 한 겹짜리 우리 지금 있는 이런 지금은 평범한, 그때는 말도 안 됐던 이제 옷을 입을 수 있게 전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제 입장에서는 그때 거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절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 전 시대를 이별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독립했어야 하는 뭐 그런 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을 잘 못했던 사람인데 거절하는 방법을 좀 많이 익힌 것 같아요. 네. 사회생활에서 레벨업 된다는 거에 가장 큰 차이가 어릴 때는 거절하기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쵸? 근데 나이 들면서 거절을 잘할 수 있게 되는 법을 배우는데 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거절 잘하는 법. 아, 진짜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 거절 잘하는 법. 거절은 얼굴을 보고 직접 한다. 이건 예의의 어떤 또 차원이기도 한데 문자로 거절하거나 뭔가
통화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얼굴 보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청 자체가 문자로 오거나 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절하자고 얼굴을 볼 볼 수는 수는 없잖아. 없으니까 아, 네. 거기에 알맞은 걸 하는데 되게 중요한 제안 같은 거 했을 때는 얼굴 보고 직접적으로 좀 예의를 표하면서 거절을 하는 게 좋다. 아, 그거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전화 통화로 하는 게 그 다음인 것 같고 문자로 거절하는 건 좀 약간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 최소한 목소리는 들려줘야 한다. 그리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다음에 비슷한 제안이 왔을 때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 반대의 의미이기도 한데 상대방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칼같이 거절해줘야 된다. 저 사람 약간의 좀 여지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 또 제안을 하게 되고 네. 자꾸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서로 피곤해지니까 정말 마음이 없을 때는 칼같은 거절을 해야 한다. 경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거절을 이제 칼같이 하는데 그때는 칼같이 거절을 해. 근데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되게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신은 내가 할 수 없으면 칼같이 해야 된다. 아, 그 당시는? 네네. 영어에 refusal이 거절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찾아봤더니 refusal이 무슨 뜻이냐면 잔을 따라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럼 이 잔을 뒤로 부어버리는 게 거절이래요.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거. 완전히 이렇게 부어버려서 그게 거절이라고 하니까 네. 거절은 그렇게 잔인할 만큼 칼같이 해줘야지 상대방도 여지를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네,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다 못했거든요. 약간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지를 남겨주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문자로 미안함을 이게 최악의 쓰리콤보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른이 된다고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다 뭐 거절하는 뭐 능력이나 혹은 방식이 세련되어지거나 하는 건 또 아니라서. 대표님도 또 거절의 노하우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이렇게 설명을 어쨌든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내가 이거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서로 납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안한 자나 제안 받은 자나 납득은 해야 한다. 이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있다. 또요? 거절은 빨리 해야 한다. 빨리? 어떤 제안이 왔을 때 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한참 있다가 거절하게 되면 이 상대방도 그러니까? 스케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네. 거절하는 사람도 약간 찜찜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절할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나중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거절하기 미안해서. 그래서 빨리 거절하는 게 좋고 거절하는 거를 잘하는 게 우아합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그런가요? 그렇게 우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니. 되게 괜찮은데 지금?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잖아요. 샤넬도. 근데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명언은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남는다. 그러니까 샤넬이라는 브랜드야말로 몇 안 되는 스타일로 남아있는 브랜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검정과 흰 색상과 로고와 넘버 5가 떠오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각인시킬 만큼 그렇게 간결한 어떤 디자인을 추구했다?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그거가 지금 1800년대 시작됐던 게 지금 2023년까지도 이어져서 뭔가 가지고 싶은 어떤 상징 같은 게 됐다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것 같고. 저는 오늘 우아함이라는 또 키워드에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 우아함. 우아하다라는 게 뭘까? 우아한 건 편한 것 같아요. 엘레강스가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우아하려면 편안하지 않으면 우아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어디서 긴장해 갖고 있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우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몸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예, 편안해야지만 우아한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아의 그 한자 뜻이 뭔지 아세요? 지금 몰라요. 딱 정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아가 넉넉하고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아, 한자가 넉넉한 우자인가요? 네. 오. 우아함이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힘 같기도 해요.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우아할 수 있으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그쵸. 돈이 많으면 넉넉해지고, 넉넉해지면 다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넉넉할 수 있는데, 돈을 생각 안 해도 넉넉할 수 있어서. 우리 어릴 때는 우아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우하, 퀴즈. 이거 나가도 돼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이제 생각해보니, 나이 들고 생각해보니 아주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넉넉하게 바를 수 있다면 좋겠다. 우아함을 좀 지향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우아를 하려면 우리가 계속 거절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우아함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꾸고 싶은데 약간 네. 우아함이란 거절이 아니라 우아함이란 포용이다. 포용이다. 그게 어쩌면 이 시대에 어울리는 우아함의 개념이 아닐까. 오늘은 굉장히 정말 한 자만 딱 바꿨는데 이거 명언인 거예요. 제가 오늘 우아함이란 거절이다를 바꿔봤습니다. 어떻게요? 우아함이란 겉절이다. 김치를 담글 때 많은 양념을 치잖아요. 그리고 막 숙성을 시키잖아요. 지금 제 표현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우아함이란 겉절이와 같다. 아주 겉절이다? 싱싱한 상태에서 그냥 선생님 너무 무리수를 뒀어. 그냥 그 한국의 어떤 묘미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아무 의미 없는 명언 재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진짜 망하실 수 있어요. 재단이라는 게 이게 선생님 이미지가 완전 갈 수 있어. 괜찮아요? 그런 이미지요. 원래 그런 이미지예요. 아니었는데. 네. 자, 명언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의 명언 가브리엘 코코샤넬의 말이죠. 우아함이란 거절이다. 네, 바꿔봤습니다. 우아함이란 겉절이다.